오늘 여러분들과 세력의 입장에서 해석해볼 종목 녹십자 MS란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신비한 주식사전의 이로이라고 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세계보건기구 WHO가 현재까지 비풍토병 지역 27개국에서 780건의 원숭이 두창 감염 사례를 확인됐다고 밝히면서 그에 관련된 진단키트, 신약 개발, 백신 관련주들이 일제히 움직임을 보였으나 금일 두창 관련주가 동반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제가 새벽에 주식 테마도감에서 원숭이 두창 테마주를 분석하면서 중장기적인 관점보다는 이 스윙적인 관점으로 눌림 시점에서 매집을 해가는 게 재료적인 측면에서나 기회비용적 면에서 더 안정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에 관련주로 이렇게 녹십자 MS 위에 여러 종목들을 언급해 드렸는데요. 금일 주가가 급락한 사유에 대해서도 질병관리청의 두창 백신 접종을 의무화를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급락이 나온 거고, 이건 제가 주식 테마 도감에서 말씀드렸듯 예견된 상황이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차근차근 설명드리자면, 원숭이 두창은 1970년 인간에게 처음 발견된 이후 감염 경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지금 치사율이 콩고의 두창은 3.6%에서 10.6%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지만, 이번에 발견되고 있는 건 포르투갈에서 발견된 종류로 치사율은 1%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원숭이 두창으로 인한 사망자는 없지만 문제가 뭐냐,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높은 편입니다. 이 부작용은 심근경색, 심근염, 뇌염 등이 접종 이후의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치사율도 높지 않을 뿐더러 되려 백신이나 치료제를 받고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서 정부에서도 의무화를 두지 않는 거예요. 게다가 원숭이 두창을 제2의 코로나 사태로 비교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 15개 국가에서 퍼졌을 때 수십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원숭이 두창의 경우 780건의 사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규모입니다. 게다가 코로나는 RNA 바이러스 변이가 많아 완벽한 치료제 개발이 힘들지만, 원숭이 두창은 DNA 바이러스 변이가 거의 없고 감염 규모는 독감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장기적으로는 이 재료적 측면으로 봤을 때는 가져가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단기간 한 달이라는 시간을 봤을 때는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증가하고 공포심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고, 게다가 백신과 치료약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원숭이 두창이 최초에 발견된 시점에서는 어느 나라가 처음에 발견했느냐, 바로 덴마크가 최초 발견을 했고, 덴마크에 있는 제약회사가 원숭이 치료제부터 백신까지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신판 역시도 이 덴마크의 제약회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심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제2의 코로나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윙적인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건, 지금의 현재 시점에서 주가가 눌림이 발생이 될 거기 때문에 이 눌림의 구간에서 일주일의 관점을 보고 그 바닥 시점에서 스윙적인 관점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 이 스윙 단기로 가기엔 재료가 예측 불가성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예측 불가라는 건 세력이 직접 내가 기사를 만들어서 언제든지 조종을 할 수 있지만, 예측 불가성은 말 그대로 세력이 조종할 수 없는, 이건 세계적인 질병이잖아요. 이 세계적인 질병을 상황에 맞게 세력이 만들어서 기사를 올릴 수 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 움직임이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력의 입장에서도 이런 테마들은 그닥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언제 어느 때 기사몰이로 떠서 올릴지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 단타성으로 진입을 하고 잔량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이슈가 부각될 시점에 다시 한번 주가를 급등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 테마에서는 대부분의 주가의 패턴이 급등과 급락이 나오고 다시 한번 급등을 일으켜서 이렇게 빼는 패턴을 보여요. 이런 경우에는 이곳에서 50% 이상의 물량을 처분하고 주가를 뺀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한번 크게 돈을 써서 전고점까지만 딱 올려치고 그 다음 모두 털고 나가는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원숭이 두창이 확진자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니까 와, 장기화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건 장기화까지 가져갈 만한 그런 재료는 아니라서 세력의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제가 말씀드렸죠. 단타성이고 조막손 세력이 많이 개입이 된다라는 말이죠. 세력도 좋아하는 테마가 있어요. 테마. 근데 그 중에서도 녹십자 MS는 신약 개발 쪽에 속하는데 당연히 좋아하는 테마이긴 하죠. 그렇지만 이런 불확실한 이런 예측 불가성 재료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테마 안에서도 이 녹십자 MS가 작전 세력이 좋아할 만한 내용이긴 하지만 말 그대로 이 자질구리한 다른 세력이 개입하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물량을 뺏고 뺏기는 그런 복잡한 그런 짜증나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주로 조막순 세력이 많이 개입을 해요. 진작에 개입을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과 녹십자 MS 한번 세력의 의도를 좀 파악해 보려고 하는데요. 보시면 일봉상에는 당연히 단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솟구쳤고 게다가 주가도 많이 상승을 했어요. 게다가 악성 대기 매물, 이 전고점의 악성 대기 매물들도 모두 받아준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악성 대기 매물을 받으면서 바닥권에서 올라왔다라는 건 결국 뭐다? 반대로 생각하면 차익 매물, 말 그대로 누르는 힘이 발생될 수 있다. 우리 작용 반작용 알잖아요. 여기까지는 작용이었어요. 근데 이제 올라가면 반작용이 나온다고요. 수익을 높이 상승했다라는 거는 결국 수익 중인 매물들이 많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시면 지금 돈이 들어온 명분은 충분했는데 30분 봉에서 유독 거래량이 없잖아요. 거래량이 이렇게 조금씩 발생되고 계속 털고 나가고를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십자형 캔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캔들들 유독 많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매수자가 있어야 매도자 물량을 받아줄 텐데 지금 매수자 물량이 생각보다 없기 때문에 그 매수는 누가 받아주냐? 결국 세력이 받아준다. 개인이 받아줄 수 있는 물량이 아니다. 그럼 5분분 보면 더 가관일 거예요. 왜냐? 더 십자형 캔들들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보세요. 십자형, 비석형 이런 것들이 유독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물량을 전부 털어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패턴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의 패턴이 만들어진다는 건 결국 주가가 조정을 깊게 받는다라는 건 결국 이 고점에서 물량들이 손절이 밑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이 물량들이 여기까지는 자기 본전까지 올 때까지는 절대 팔지 않는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깊게 조정받으면 조정받을수록 주가를 올리는 데는 쉽다. 왜냐? 이 고점 물량에서의 여러분들 고점에서 손실폭 깊어지면 내 본전가까지만 오면 팔아야지라는 생각에 안 파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주가가 떨어지는 동안에 이런 구간에서 손절하는 물량들을 손절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세력의 입장에서는 바닥권에서는 돈을 적게 쓰고 결국 이 구간대에 돈이 많이 물려있기 때문에 돈을 적게 쓰고 올리는 거예요. 돈을 적게 쓰고. 그래서 물량을 이 권고점까지만 팔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M자형 패턴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진작에 물량을 털면서 올렸으니까. 그래서 기존에 보유 중에 계신 분들은 무작정 주가가 떨어진다고 매수를 하면 이건 어디까지 주가가 떨어질지 몰라요. 왜냐? 이 주가가 떨어지는 건 세력이 털어내는 게 아니고 세력은 물량을 털어내가면서 익절을 했기 때문에 지금 떨어지는 거 받쳐주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결국 개인들의 투매로 인해서 작은 물량을 던져도 이렇게 주가가 크게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닥의 끝이 어느 시점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관망을 하시다가 이 바닥이 다져질 때 시그널이 있어요. 위로 올라갈 때 그 시그널을 포착해가지고 그때 타이밍에 맞춰서 스윙적인 관점으로 끌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9,000원까지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고점에 물리셨던 분들은 평단은 대략 11,000원까지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 위쪽, 이 전고점, 이 위쪽을 노려보시는 것도 좋다. 아직은 관망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 이 바닥권에서 나오는 시그널은 무엇이냐? 이건 제가 회차가 거듭될수록 여러분들에게 이 캔들의 의미를 설명드리면서 제가 그 시그널에 대한 해석을 해드릴 테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체크포인트, 예측 불가성 테마라 결국 이 종목은 조막순 세력이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타성으로 진입을 한다. 두 번째, 지속성은 불가능하다. 이 원숭이 두창 테마가 지속성이 불가능하다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죠. 덴마크에서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치료제와 백신을 모두 가지고 있고 최신판까지 보유하고 있다. 세 번째, 단기간 급등 이슈는 가능하다. 왜? 확진자는 점차적으로 증가했고 그로 인한 시장의 공포심은 아직 따끈따끈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제2의 코로나 사태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네 번째, 스윙으로 가져가되 우선 지금의 현 시점에서는 관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게다가 제가 말씀드렸죠. 코로나19처럼 변이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아니라서요. 변이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아니라서 지속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세력은 이런 테마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작정 재료 해석을 기대감만 가지고 하게 될 경우에는 되려 이 고점에서 오른 다음에 이날 살걸 이라는 생각에 이 고점에서 사버리게 된다고. 그래서 물리게 되는 현상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재료 해석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재료가 노출이 되지 떨어지거나 횡보 시점에서는 재료가 노출되지 않아요. 세력은 매집을 다 끝내놓고 이제 재료를 노출하면서 주가를 부양시키는데 이 재료 같은 경우에도 지속성이 가능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재료가 노출된 이후에 조정을 받을 때는 무조건 차트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하락 시점과 횡보 시점에는 차트가 움직이고 그 다음 주가가 오를 때는 재료가 움직이고 그 다음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다시 한번 차트로 대응을 하는 구간이라 지금은 현재 차트의 대응 구간으로 진입을 해 있고 차익 매물들이 쏟아질 수 있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선은 스윙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시되 그 스윙이 고점에 물렸을 때 스윙이 아니고 이 바닥을 찍어내는 순간에 그때 스윙적인 관점으로 대응하셔야 된다. 아셨죠? 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영상 하단에 댓글로 저 이러이러한 종목이 좀 궁금합니다. 분석 좀 해주세요 라고 하시거나 이러이러한 매매 기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질문해 주시면 제가 영상 컨텐츠 제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비한 주식사전 채널의 저는 이루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